162조를 보시면 두껍고 이거와 관련된 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심결 금융연구원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162조 심결 제1항 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결로서 종결한다. 제2항 제1항의 심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심결을 한 심판관은 그 서면을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호 심판의 번호 2호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4호 심판사건의 표시 5호 심결의 주문 제138조에 따른 심판의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의 범위, 기간 및 대가를 포함한다. 6호 심결의 이유,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7호 심결 연월일 제3항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하였을 때에는 심리의 종결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항 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항에 따라 심리 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할 수 있다. 5항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결 종결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6항 심판장은 심결 또는 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을 당사자, 참가자 및 심판에 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예, 거기서 일단 심판을 하게 되면 5항을 보면 심결은 제3항에 따른 심결 통지를 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 20일 내라는 게 애매하다 그런 거예요. 20일 내면은 내일 할 수도 있고 통지를 했으면 그죠? 내일 할 수도 있고 20일 후에 20일 되는 날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심판 당사자들은 그걸 매일 그걸 체킹을 해야 돼. 그 인터넷으로 법원 사이트에 가서 심결이 됐나 안 됐나 아니면 심결문이 왔나 안 왔나 그거를 매일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심리 종결 통지를 하면서 몇 월 며칠에 하겠다 그 날짜를 픽스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여기요. 특허심판 심결을 예고제를 도입했다. 그러니까 2023년 7월 1일부터 심판 당사자에게 심판 당사자는 누구예요? 원고하고 피고겠죠, 그죠? 이해관계인, 그죠? 주로 이제 당사자는 원고 피고를 지칭하는 것이고요. 심결이 있을 날, 심결이 될 날이죠. 그 심결일을 사전에 안내하게 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현재는 심리 종결 통지 후 20일 이내 심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심리 종결일을 사전에 통보하는 절차는 없어서 심판 결과가 궁금한 심판 당사자는 심리 종결 통지를 받은 이후로도 최대 20일까지 심결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심리 종결 통지를 할 때 심결일도 함께 안내하도록 심판 절차를 개선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판을 다시 복습해 보면, 그러니까 특허 심판은 저걸 했었죠. 결정계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결정계는 거절
결정 불복 심판 뭐 그런 게 있고, 당사자에게 심판은 뭐 무효 심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고 근데 이거 심판은 어디다 하느냐? 제1차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은 특허 심판원, 여기서 안 됐을 때는 다시 특허 법원, 그죠? 그래도 안 되면 대법원, 이렇게 사실상 사심제도 하에서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어쨌든 이 심판이라고 특허로 이렇게 지칭돼 있는 이 심판 뭐 법원에서도 고등법원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랬을 때는 심판이라고 지칭된 모든 특허 심판에서는 그러니까 심판 청구를 하고 때 정부의 취지 플러스 정부의 이유 이런 걸 가지고 심판 청구를 하면 여기 이제 의견 제출 기회가 있겠죠. 의견 제출을 하겠죠. 뭐 답변서 뭐 이런 걸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청구의 취지 이유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 심판이 왔다 갔다 이제 원고와 피고가 그 자기들의 논리를 펴서 자기들 의견을 그 심판관이 관 있죠. 심판관들 3일 합의체인데 3일 합의체 심판관들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의견을 충분히 정치한 후에 그 심판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됐다고 판단되면 그 시점에서 뭐를 해요? 심리 종결 통지를 한다는 얘기예요. 통지서 발송하는 거. 통지서 발송. 심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심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심결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심결 예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통지서 심리 종결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원고한테나 피고한테 뭐 그래도 또 추가로 니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나 증빙 자료가 있으면 증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까지 얘기는 해요. 그래서 필요하면 해라.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국법에서는 심리 종결 통지를 하면 그 통지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심결문,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날이 20일 이내라고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통지를 통지하면서 뭐를 한다고? 심결 예고 심결일을 통지한다. 같이 플러스 심결일 자까지 통지합니다. 심결 몇 월 며칠에 하겠다, 내일 하겠다, 아니면 모레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날짜를 픽스를 한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이번에 바뀐 심결일 예고제를 도입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거는 바뀐 신고 대비표가 뒤에 없네. 130.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여기 보면 특허심판 심결일 예고제를 도입했다. 그래서 추진 배경은 사전에 심결일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심판 결과가 궁금한 심판 당사자가 심판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불편이 존재해서 심리 종결 통지 시 심결할 날짜, 심결 예정일도 기재하고 해당 날짜에 심결하도록 심판 절차를 변경했다. 그러니까 이게 현행은 우위심판 사건에 현재는 이렇게 한대. 우위심판 사건에 관한 심리를 2023년 몇 월 며칠에 종결하였으므로 특허법 162조 제3항, 그죠? 방금 본 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그렇게 하는 식으로 현재는 그 162조 3항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개선하게 되면 1, 2호가 이렇게 됩니다. 위 사건에 관한 심리가 언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된 거죠. 위 사건은 2023년 몇 월 며칠에 심결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심결 예정 뭐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날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이것도 예정일이 그렇고 단지 예정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가능하면 그날 심결하도록 바꾸겠다 그런 얘기예요. 심결 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추가 자료가 또 들어와가지고 또 심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심결 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심결 예정일 변경 안내 통지서가 또 나온다. 그래서 내일 하기로 했는데 모레 하기로 했다. 그럼 통지서가 또 발부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2023년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날 이후에 심결, 이미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 심결 예정인 사건부터 바로 적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구술심리 개최 명문화 그런 게 돼 있어요. 구술심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특허 사건은 원칙적으로 서면주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건들은 이제 서면으로 모든 뭐 서류를 제출하고 받고 뭐 그러는 게 원칙인데, 근데 심판에서는 이제 그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술심리를 서면심리 플러스 구술심리를 병행하게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것은 서면으로 할 거고 어떤 것은 구술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명문화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정, 법정에 가서 모든 변호사가 소송하는 모든 일반 사건들은 다 구술심리가 원칙이에요. 법원에 가지 않으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원고, 피고, 뭐 그리고 검사, 변호사, 판사가 이렇게 배석한 법정, 심판정에서 심판을 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제 특허 기술 심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서면이 원칙이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구술심리를 개최하는 거 그렇게 명문화가 돼 있었는데, 그럴 때 구술심리 어떤 걸 구술심리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힘들고 당사자가, 그래서 법적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불안정했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술심리 개최 기준을 명문화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은 7월 1일부터 당사자계 사건에 대한 구술심리 원칙적 개최가 명문화됐다. 그러니까 일단 결정계 심판보다는 당사자계 심판이 구술심리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준을 명문화했고, 당사자계 심판에서 여기서 나오면 구술심리의 원칙적 개최가 명문화.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구술심리가 원칙이 된다 그런 얘기. 무조건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외적으로 이제 반대로 바뀐 거죠.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왜냐면 그 원고하고 피고하고 싸우는 서로 당사자 간의 사건은 직접 심판정에 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낫다, 그렇게 바뀐 거죠. 현행 규정은 구술심리 개최 여부를 당사자 신청 또는 심판장 직권으로 심판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술심리 개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죠? 어떤 걸 할 것인지. 그래서 이게 구술심리를 할 건지 뭔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이 존재했었다. 그래서 불편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술심리 원칙적 개최, 그러니까 니네들 그냥 이거는 당사자기 심판은 무조건 구술심리니까 그렇게 대비하고 있어, 그렇게 되는 거죠. 구술심리를 개최하지 않는 예외사항을, 그것도 예외인 경우는 어떤 것이냐, 뭐 열심히 그 구술심리를 준비했는데 또 그걸 갑자기 또 구술심리 안 하고 서면심리로 하겠다고 하면 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외 규정, 구술심리를 해야 되는 예외 규정인 사건, 그거를 기준을 또 명문화했다는 얘기죠. 구술심리 개최와 관련해서는 이게 기준이 변경되기 전에는 대상 사건을 선정하는 거였지만 예외 사건을 선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그런 얘기죠. 왜냐면 이제 모든 게 다 구술심리 대상이기 때문에 구술심리가 안 되는 것만 원칙을 예외적인 규정을 선정했다, 그런 얘기죠. 명문화했다. 그래서 그 현행에서는 해당 사건만 구술심리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당사자의 사건, 당사자가 이거는 구술로 해주세요 그렇게 신청한 건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했고, 또 성명이라고 하면 명확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명권 행사를 위하여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당사자 사건은 심판장이 직권적으로 심판장이 직권으로 심판부가 구술심리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었다는 거죠, 현행은. 그렇지만 개선된 제도 하에서는 이렇게 바뀐다. 해당 사건을 제외하고 구술심리를 진행한다. 1, 2, 3, 하기 1, 2, 3의 경우를 빼고는 모두 구술심리가 원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심판 청구서 부본 송달후 답변서 미제출 사건을, 이거는 구술심리를 한다는 얘기고, 이미 진행 중인 것들이에요. 7월 1일 그 시점에서 개정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심판 청구서 부본이 이미 송달돼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절차에 있는 것들은 이미 구법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구술심리로 계속 간다. 그리고 구술심리 기일 전 심판 청구가 취하, 각하 등의 사유로 종결이 된 사건, 뭐 그게 없어진 사건, 그죠? 취하된 사건을 계속 구술심리 한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그건 아니고. 세 번째, 당사자가 제출한 심판 서류만으로 사실 인정 판단이 용이하다고 심판장이 인정한 사건. 이건 구술 직접 와서 얼굴 보고 대면으로 보지 않고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 서면으로 그 제출한 그때 상태까지 심판 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의 취지나 청구 이유, 아니면 그거 관련해서 답변서를 제출한 게 있다면 그거를 보고서도 심판관이 이거는 뭐 더 듣지 않아도 이거 우리가 결정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됐을 때는 구술심리를 하지 않는다. 어쨌든 구술심리가 원칙이고, 당사자께서 사건에서는 여기 1, 2, 3번 바로 방금 전 얘기한 세 가지 경우만 빼고 다 구술심리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사건은 모든 사건을 구술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판장의 구술심리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7월 1일 이후에 최초 심판 청구권, 심판 청구서가 7월 2일 이후에 청구된
건만 적용하는 거고 6월 30일 날 심판 청구가 이루어진 건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참고일 이런 걸 보면 이런 것은 이제 신고 대비표 이렇게 돼 있거든. 그 신법, 그러니까 국법 그런 식의 대비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법률은 개정이 되면 이렇게 참고 자료가 공표가 되죠. 그래서 줄친 부분이 바뀐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바뀐다. 법의 명문이 바뀐다. 그런 얘기. 39조의 2를 한번 볼까요? 우리 현재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게 법이 이렇게 바뀌면 이걸 다시 프린트 해야 되겠죠? 그죠? 39조 2. 그래? 39조 2. 39조 2가 어디 갔어? 39조가 없는데. 아, 이거 심판 사무 취급 규정. 이게 법이 아니구나. 뭐, 그게, 뭐 찾아보면 있어요. 여기 가서 뭐 그런 식으로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렇게 바뀌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장 보면은 구술심리 기일 변경 기본 구체화. 그러니까 지금은 원칙적으로 이제 선택적으로 구술심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언제 할 건지 며칠 날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었다 그런 얘기죠. 그거를 또 기일을 변경한 경우 구술심리를 언제 한다고 했다가 뭐 바꾼다든지 그럴 때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걸 바꿨다 그런 얘기예요. 7월 1일부터 구술심리 기일 변경 기준이 명확해진다. 그래서요. 현행 규정은 결정된 구술심리 기일 변경 신청 사유에 제한이 없이 기일 변경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일 변경이 빈번하게 그러니까 원칙이 없이 그냥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은 뭐 사정이 있어서 뭐 내일로 예정됐는데 못하겠습니다. 좀 바꾸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그거를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렇지만 그런 상대방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면 그날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된다. 그죠? 합의 또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구술심리 기일 변경을 허용하고 한번 결정된 기일은 그냥 웬만해서는 합의가 없으면 그죠?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게 바꾸었다 그런 얘기예요. 변경 전에는 기일 변경 사유가 제한이 없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당사자 합의나 부득이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거를 허용하도록 됐다. 이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 논리적 이제 상식적인
개념으로 바뀐 것이고 뭐 별거 없죠. 이것도 심판 치고 규정이 개정된 거고 법이 바뀐 건 아니지. 이거는 법이 바뀐 건 아까 그 심판 신결의 예고 통지하는 거. 신속 우선 심판 제도를 정비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신속 심판, 우선 심판 그런 얘기예요. 그 우선 심사가 있고, 그죠? 우선 심사 뭐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그런 발명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 신청, 그리고 또 뭐 우선 심사 신청 대상이 되는 건들 그런 것도 우선 심사 한다고 했죠. 그건 심사고, 이제 심판일 경우에도 빨리 심판을 결정해야 되는 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신속 심판 또는 우선 심판 그런 제도가 이미 있었는데 그거를 좀 더 정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게 있었기 때문에 우선 심사 대상은 지금 명확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선행기술조사 보고서가 들어간 건이라든지 계약이 임박해가지고 빨리 실시해야 되는 건들, 그리고 뭐 산업 관련 발명 뭐 그런 것들, 그리고 PCT인 경우에는 국제조사 보고서에서 그 긍정적인 게 있었던 경우, 아니 일반 건인 경우 다른 나라에서 타국의 특허청에서 특허 결정이 난 건들 뭐 그런 것들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정비가 돼 있었는데 심사의 경우에는 심판의 경우에는 신속 우선 심판 그런 제도가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대상을 명확히 했다. 그래서 현행 규정은 신속 심판, 우선 심판 대상이 각각의 규정에 산재되어 있고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유형까지 신속 우선 심판 사건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심판 대상을 통합하고 단일화하고 시급성이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대상은 신속 우선 심판에서 제외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경하기 전에는 신속 우선 심판 유형이 26개였었는데 너무 많았죠. 그죠? 지금은 19개로 좀 줄였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제도를 정비하게 된 배경은 신속 우선 심판 대상이 각각의 규정에 선정되어 있어서 심판 절차의 복잡성이 존재하고 전체 처리권 중 신속 우선 심판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해서 일반 심판의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심판 제도를 정비했다. 개선된 제도 하에서는 신속 심판 대상이 당사자의 신청 2개, 그리고 심판관 직권 대상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 여러분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이거 머리 아프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이제 신속 심판 대상이 11개에서 2개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 엄청 바뀌었죠. 그죠? 우선 심판 대상은 좀 2개가 늘어나긴 했지만 신속 심판 대상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유형은 뭐 뒤에 신속 심판 2개의 유형이 있고 우선 심판이 17개의 유형, 이걸로 픽스 됐다 그런 얘기예요. 좀 정비가 됐다 그런 얘기죠. 이런 것들은 다른 심판에 비해서 빨리 심리 종결이 일어나진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이게
심판 사무 규정이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많이 바뀌었죠.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거 뒤에 붙이고 돼 있는 것들은 참고하시면 되고. 질문이 있으실까요? 여기에? 아니요. 그 지난 시간에 나가던 거는 뭐였죠? 국내 무상권 주정. 응? 무조건 주죠. 선출원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선출원주의가 있었고, 삼십육조 선언주의가 있었고요. 이제는 특허 제도의 특징 중에서 그래서 보정 및 보정 제한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정 제도가 있다는 얘기고 보정 제한 제도가 있어요. 뭐 상반된 개념이죠. 보정 제한. 이건 뭐냐면 명세서 상세한 설명 청구 범위 모두 도면 포함해서 처음에 이제 우선 출원주의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출원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실하게 제출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보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래서 보정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보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최초 출원 기술 범위의 기술적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제 47조에 나와요. 7조 출원이 보정. 이거는 여대리님이 한번 읽어봐 볼까요? 제47조 특허 출원의 보정 제1항 특허 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 결정의 등부를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 제1항에 따른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따른 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제1호 거절 이유 통지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 이유 통지가 아닌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 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 기간 제2호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 이유에 대하여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 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 기간 제3호 제67조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제2항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특허 출연에 대한 보정은 최초 국어 번역문 또는 특허 출연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 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호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과하여 청구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제2호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제3호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제4호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 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 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제4항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 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5항 외국어 특허 출연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 3 제2항에 따라 국어 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명예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보정이라고 하면 뭐 두 개로 나눠져요. 절차의 보정이 있고 특허 출원의 보정. 이렇게 나눠져요. 그게 이게 46조고 이게 47조예요. 이렇게 나눠져요. 46조를 보면 그러니까 절차와 보정, 출원서라든지 어떤 그 형식적, 그 하드웨어적인 보정을 46조 절차의 보정이라고 하고 그 내용, 특허 출원의 내용 그런 것들 소프트웨어적인 보정을 47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46조를 보면 절차의 보정이에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구요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보정명령에 대해서 의견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방식에 위반한 경우 82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3조 1항 또는 6조 보십시오. 3조는 뭐냐면 미성년자가 출원한 건들이에요. 그런 것들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그런 사람들은 대리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해야 된다고 했죠. 그거에 위반되는 경우, 그리고 6조는 대리권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 그걸 보정해야 된다는 경우, 위임장이 없이 출원한 그 대리인이 출원한 경우, 그럼 위임장 보정 명령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게 절차 보정이고, 법령으로 정한 방식으로 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식 예를 들어서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든지, 예를 들어 그런 것들, 청구 범위가 없다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청구 범위 유예 제출서가 아닌데 청구 범위가 없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보정 명령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권리 능력을 외국인의 권리 능력 그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럴 때는 그거를 증빙서를 제출하면서 보정하라고 이렇게 절차 보정을 명령한다. 누가? 특허청장이나 심판원장이 그런다.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 특허 출원 관련 수수료, 아니면 심판 청구, 아니면 심사 청구료 그런 거 안 냈을 때는 바로 건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수료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내라 그렇게 보정 명령을 내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절차의 보정이고,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진정한 의미의 보정은 특허 출원의 보정이겠죠, 그죠? 그래서 특허 출원 내용,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의 보정에 하자가 있을 때 그것을 좀 하자라기보다는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 그걸 수정하는 것들을 특허 출원의 보정인데, 그 보정 기간은 언제예요? 66조에 대한 특허 결정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특허 출원한 날로부터, 그죠?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바로 그날로부터 특허 결정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는 특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히스토리가 되잖아요. 출원, 특허 출원, 그러고 심사 청구 언제? 3년 내에 하잖아요. 심사 청구하고 이렇게 결국 심사해서 특허 결정 등본 송달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이거는 아무 심사해서 실체 심사를 해서 여기서는 방식 심사하고 실체 방식 심사 후에 실체 심사를 거쳐서 특허 결정이 됐을 때는 아무런 없이 물어르듯이 스무스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됐을 땐 이날까지 보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정 가능.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특허가 되는 경우 거의 없고 여기서 거절 예고 통지, 그죠? 이게 뭐예요? 의견 제출 통지서. 하는 거죠. 이건 얘네들은 이거는 특허 받을 수 없어. 어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여기서 중단이 돼요. 이 기간이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의견서 제출 기간 내만 할 수 있어요. 대개 2월을 둔다고 했죠? 그때 의견서 플러스 보정서, 의견서 플러스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 이때만 이거랑 관련해서만 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해당 거절 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만 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보정서를 제출했는데 그거 보정서를 가지고 다시 또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올 수 있죠. 그럴 때는 또 이건 2차 하겠죠. 1차, 2차 오피스 액션이라고 5회, 2차 5회 이렇게 좀 했을 때는 이 기간 내에 이것도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만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렇게 계속 3차면 3차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 식의 얘기가 2호 얘기고, 67조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재심사 청구할 때 재심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최종 거절 결정이 나는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그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보정을 하면서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랬을 때 그 재심사 청구할 때 보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특허 결정 등본 송달 기간 내이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경우에는 이런 결정이 나오면은 재심사 청구 이럴 때만 가능하다. 플러스 보정서 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한정된다는 얘기. 보정이 제한된다. 이 규정은 대원칙이 특허 결정 등본 송달 전까지는 무조건 다 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그렇지만 그게 다 되는 건 아니고, 저렇게 의견 제출 중간에 오피스 액션이 날 경우에는 그 액션에 따라서 답변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47조 1항의 1, 2, 3호 내용이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보정은 어찌됐든 저기 세 가지 경우 모두 포함해서 모든 특허 출원의 보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최초 출원한 명세서, 그러니까 특허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외국어 출원인 경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 번역문 또는 특허 출원에서 제출한 도면이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1항 1호하고 1항 2호 3호 거절 이유 통지에 따른 보정의 경우 그 보정에 따라서 발생한 거절 이유에 대응해서 보정한 경우, 그리고 3호는 재심사 청구할 때 그런 보정서를 할 때 그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1항 2호 및 3호. 이해했죠? 그 3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항에 제1항 2호 및 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 범위에 대한 보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제1항 2호 및 3호는 이유가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그거에 추가로 발생한 거, 그러고 재심사일 때 3호는 그거에 따른 보정 중에서 상세한 설명 말고 청구 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 되는 게 아니라 청구 방항을 한정하거나 삭제, 줄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줄이는 것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추가는 안 된다는 얘기야. 내용상 잘못된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그러고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 범위를 되돌아가면서 청구 범위를 제1호부터 3호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원래 청구 범위를 보정했는데 다시 또 원상복귀 하는 경우, 그죠? 그러면서 또 보정할 때는 1호, 3호까지 그런 규정에 따라서 감축하는 경우, 그런 것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1항 1호, 2호에 따른 기간에 보정하는 경우에는 보정이 여러 번 있었어도 최종 보정한 것이 원칙이다. 그 전에 것들은 모두 사라진다 그런 얘기, 취하된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보정한 것만 살아있는 걸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핀 파일 만들 때 1차 보정, 2차 보정 뭐 그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마지막에 된 것만 살아있는 거고, 그 전에 보정한 것은 취하된 것으로,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외국어 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어 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명세서 또면 보정을 할 수 있다. 외국어 출원하고 언제까지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다고요? 1년 2개월에 할 수 있다겠죠? 그랬을 때 그거를 외국어는 보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외국어 출원한 원문은 보정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어 번역문 제출한 경우, 한글 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그 한글 번역문만 보정할 수 있지, 그 외국어 원문을 보정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는 어떤 제도를 취하고 있다고요? 보정을 제한한다. 무조건 다 보정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보정 시기, 보정 내용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하고 있는 그런 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거기까지 하시고 일단 우리는 이번 시간은 그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